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자녀 사주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역술가 분들 중에도 어린아이의 사주를 봐주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일수록 사주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어린아이들은 사주를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기저에는 일단 안 좋은 얘기들을 듣게 되면 엄마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서 정말 그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나와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이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린아이의 어떤 사주를 통해서 아이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기 위해서 안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린아이일수록 사주를 봐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일 잘 알 것 같은 부모님이 자식을 모르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엄마 아빠가 요즘에는 다들 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하나하나에 굉장히 귀추를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작은 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걱정하고 하는 측면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이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아이의 사주는 결국에는 그 아이의 DNA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DNA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미리 알게 된다면 얘가 가야 할 곳이 A, B, C, D, E라는 길이 있다면 굳이 돌아 B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A를 거치고 뭐 C를 거치고 E를 거치고 해서 B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요. 네, 그리고 또 아이의 기본적인 성정은 20대 이후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아이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한참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지 그 상태가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로 가든 일단 아이의 사주를 알면 그 아이를 믿고 조금 안심하면서 갈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역술가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그 아이의 사주를 봐주는 데 있어서 아이의 사주를 재단하듯이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이의 기본 성정을 미리 알려주시고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셔서 그 강점을 찾아가는데 엄마 아빠와 아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많이 돌아가지 않고 그 제일 가까운 쇼컷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절에 가서나 뭐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기회가 닿아서 자녀분의
사주를 알게 됐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이의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이의 인생을 재단해서 단점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고, 커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각종 어떤 뭔가 우왕좌왕하고 자꾸 충돌하고, 네, 그런 경험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많은 걱정, 어떻게 보면은 조금 쓸데없는 에너지를 그런 걱정하는데 많이 쏟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주를 알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아이의 갈 길이 어느 정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아이를 좀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고요. 편안하게 지지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제일 모르는 그런 상황도 많은데요. 지금 나오는 성격이 진짜 이 아이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사주풀이에서는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나오는 본인의 성격은 연주를 지나서 월주 단계에 다다라야지 이제 진짜 본인의 어떤 성정이나 가치관, 인생의 어떤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대부분 아이들은 연주의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빙산의 일각인 모습을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갈 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네, 애써서 돌아 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은 대학만 보내놓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좀 많이 팽배해 있는데요. 대학을 좋은 데 가고 나서 아이는 일단은 본인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가치관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실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학 가서 엄마 아빠를 많이 놀래키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나는 엄마 아빠의 꿈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대 자율전공에 들어가서 네, 집안에 경사가 난 집안에서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그 자녀가 디자인 쪽으로 턴을 했는데 디자인 중에서도 타투 쪽으로 턴을 해서 온몸에 타투를 하고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는 어릴 때 운이 좋아서 뭐 관인상생이 되든 네, 어릴 때 용신운이 와서 공부를 잘해서 네, 엄마 아빠의 꿈을 이뤄줬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원하는 인생은
그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거는 사주에 다 나와 있답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엄마 아빠들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네. 결국에는 사람이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을 몇십 년 동안에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재능도 있고 네, 보람도 있는 그런 일을 사주를 통해서 찾아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쉽게 돌아 가지 않고 네, 그 부분으로 바로 직진을 한다면 남들보다 시간도 많이 버는 셈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아이의 사주에 대해서 이것저것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어떤 엄마 아빠의 가치관 교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특히나 주 양육자인 엄마의 사주와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되게 강하거든요. 엄마와 자식이 너무나 다른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주 양육자는 본인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자녀를 키우려는 심리 또한 강하게 발휘가 되겠지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의 인격체가 내재되어 있겠죠. 네. 특히 관성이 무지 강한 엄마들은 뭐 대학만 가봐라 라고 아이를 계속해서 다독이면서 네, 일단 최종 목표를 대학으로 잡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대학을 가고 나서 그 아이는 이게 세상의 다가 아니었구나를 드디어 깨닫는 순간이 오겠지요. 특히 식상이 발달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 가서 엄마 아빠가 원했던 그런 인생이 아닌 본인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난리가 나겠죠? 엄마 아빠는 그동안 자식에게 드린 공이 있고 네, 배신감마저 크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엄마 아빠가 하라는 것을 여지껏 하고 엄마 아빠의 꿈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네. 잠시만요. 고양이 좀 내려놓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녀 사주를 미리 봐두면 놀랄 일이 적어요. 미리 아이에 대한 정보, 아직 나오지 않은 성격,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어떤 그런 성격, 언제쯤 발현이 될지, 몇 살 때쯤 어떤 모습으로 아이가 변해 있을지,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하면서 살 거라는 그런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사주에는 다 나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사주는 어릴 때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답니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한 분은 어렸을 때 절에서 아들에 대한 어떤 사주 감명을 받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크는 과정에 충분히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아주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런가 보다, 얘는 사주가 이래서 이런가 보다 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사주간명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도 봤어요.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역효과가 난 케이스겠죠. 네. 어린아이의 사주를 간명하는 거는요, 분명히 그 아이의 사주의 강점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엄마와의, 양육자 엄마와의 궁합을 봐서, 네, 서로 조심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아이 사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꼭 받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세세히 다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네, 사주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편관이 중중한 사주를 운동선수로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관이 중중한 사주를 공무원을 시킬 수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아주 신강한 아이에게 엄마가 윽박을 지르면서, 네, 엄마의 가치관을 강요하고 엄마만을 따르기를 요구한다면 그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주 신약한 아이에게 엄마가 강해서 또 윽박을 지르게 된다면 그 신약한 아이는 굉장히 주눅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애정 욕구, 인정 욕구가 많은 친구들은 특히나 부모님의 어떤 양육 방식이 중요한데,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해주고, 끊임없이 공부를 못해도 나는 너를 최고로 생각하고 너를 가장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지속적으로 뭔가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들, 네, 그리고 훈계가 많은, 너무 그러니까 엄마 자체가 틀이 되게 강한 분이겠죠? 네, 그렇게 틀이 강한 분이시라면 이 아이는 끊임없이 애정 욕구와 인정 욕구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요. 나중에는 어떤 불안증 같은 것들, 애정 결핍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사주는 반드시 아이의 사주를 볼 때는 이 아이는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시고, 이 아이는 엄마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오히려 칭찬이 약입니다. 아니면은 너무 틀이 없는 그런 무관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작은 거부터 집안의 규칙을 정해서 딱 보이는 곳에 적어 놓고 매일매일 그걸 실천했는지 확인하도록 체크하는 란을 만들어서 습관을 들여주는 거, 그런 방식으로 사주는 다양하게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몰라서 결국에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돼서 갑자기 다시 수능을 봐서 다른 과를 가겠다는 친구들도 많죠. 엄마 아빠는 그동안 뒷바라지 하느라고 허리가 휘었는데
뒷목 잡는 그런 상황이지요. 네, 그런 진로 부분, 예, 아이가 타고난 어떤 흥미나 네, 재능, 진로 부분도 사주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 가지 않고 쇼컷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 사주를 미리미리 보셔서 네, 아이를 인정하는 어떤 도구. 결국에는 아이들은 자기 사주대로 가게 돼 있고 예, 자기 사주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노력과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네, 아이를 일찍부터 알아야 되고 일찍부터 그 길을 찾아줘서 네, 효율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는 어려도 사주를 보고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어떤 잠재성이나 이 아이의 숨겨진 아직 발현되지 않은 그런 특수성, 성격, 특이점, 장단점을 미리미리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이 사주를 볼 때는 반드시 주 양육자인 엄마 사주도 함께 보셔야지 보완이 되고 답을 찾아가는데 많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사주를 보지 않는다면 네,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엄마 사주를 보면 아, 대충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구나 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 사주를 보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장점이 있고 성격은 이렇고 특이점은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하고 둘 간에 조율시켜주고 엄마로 하여금 아이의 특장점을 일찍 발견해주고 인정해주고 네,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주 공부를 하셔서 아이의 사주를 네, 함께 좀 풀어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곧 시간과 노력과 예, 시간, 노력, 정성 그 세 가지를 가장 아낄 수 있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네, 기회가 되면은 네, 열심히 제 강의 들으셔서 네, 한번 자녀의 사주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만세력 가시면 바로 나오지요. 네, 제 강의만 꾸준히 따라오셔도 적당히 자녀분의 사주는 간단하게는 보실 수 있고요. 꾸준히 여지까지 잘 따라오신 분이시라면 네, 깊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실력이 다져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